요즘 병원 다녀오면 이런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큰 병 한 번 걸린 것도 아닌데 병원비가 자꾸 늘어나는 느낌이요. 이상하죠? 건강보험도 있고 실손보험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왜 계속 돈이 빠지는 걸까요? 뉴스를 보면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정작 내 생활에서는 더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차분하게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병원비가 어디서부터 새는지 그 구조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병원비는 큰 병 한 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빠져나가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 치료 하나, 검사 하나, 병원 선택 하나. 이게 쌓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생기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최근 뉴스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가 관리급여로 들어오면서 본인 부담이 95%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 체계 안에는 들어왔지만 환자가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보험이 된다와 돈이 적게 든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실제 상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픈 A씨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죠.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권하니까 계속 받았습니다. 처음엔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서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치료인데도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건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 무서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원에서 물어봐야 할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보험 되나요? 였죠. 이제는 이게 비급여인가요? 관리급여인가요? 제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이 질문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큰 병원 가야 안전하다. 이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장비도 좋고 의사도 많고 왠지 더 믿음이 가니까요. 그런데 구조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큰 병원, 정확히 말하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가 가면 진료 시간은 짧고 검사 비중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빠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비용 구조가 바뀝니다. 진료보다 검사 쪽으로요. 실제 사례입니다. 감기 증상으로 대학병원을 간 B씨가 있습니다. 큰 병원 가야 정확하겠지라고 생각했죠. 대기 시간은 길고 검사도 추가로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단순 감기였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동네 병원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구조 차이입니다.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기 증상은 동네 병원에서 시작하고 필요할 때 의뢰를 받아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단계를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 이야기입니다. 검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시죠. 불안하면 더 그렇습니다. 결과가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그런데 검사에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검사를 부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CT를 찍었는데 애매하면 MRI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검사만 계속 이어집니다. 실제 상황을 보면 더 와업합니다. C씨는 건강이 걱정돼서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혹시 놓치는 게 있을까봐 라는 생각이었죠. 결과는 이상 없음. 그런데 다음 진료 때 또 다른 검사를 고민합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은 계속 쌓이고 불안도 같이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입니다. 왜 이 검사를 하는 건가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 선택 가능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보험입니다. 최근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지만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소 자주 받던 치료는 오히려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D씨는 보험료가 싸진다는 말에 갈아타려고 했습니다. 매달 줄이면 이득이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도수치료 같은 항목의 보장이 줄어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병원 갈 때 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포인트 하나입니다. 보험은 가격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내가 자주 쓰는 항목이 보장되는지, 자기 부담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제 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가 준 약은 다 먹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닐 때입니다. 각 병원에서는 각각 필요한 약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약이 겹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이 씨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을 각각 다른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다 필요한 약이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지러움과 속 불편함이 생깁니다. 확인해보니 성분이 겹치는 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게 아닙니다. 전체 목록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약국이나 주치의에게요. 이 한 번의 확인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 구조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병원은 원래 구조대로 움직입니다. 검사도, 치료도, 보험도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구조를 모른 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병원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큰 병원 선택, 검사 추가, 약 중복,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비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뭘 바꿔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병원 가기 전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이 질문 하나입니다. 검사도, 병원 선택도, 치료도 이 질문으로 한번 걸러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선택 가능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그걸 모르면 그냥 진행되고 알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검사는 이유를 묻기, 병원은 단계 나누기, 약은 전체 확인하기, 보험은 구조 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병원 선택들 정말 다 필요한 선택이었을까요? 이 질문 한 번만 해보셔도 앞으로 병원비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